자, 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3월 6일 월요일 아침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1.17, 나스닥 플러스 1.97, S&P 500 플러스 1.61%로 전거래의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전거래의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준 원인으로는 일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다. 지속시는 뭐 금리를 더 인상하겠다만 인플레이션 정점이 좀 지났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와 동시에 3월 FOMC에서 0.5% 즉 빅스텝을 단행한다면은 연준에서는 본인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 3월 FOMC, 그렇죠, 3월에서 빅스텝 가능성은 제가 적다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도 약간 이러한 생각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매파적인 발언이 아예 없진 않아요. 미국 내에서도 매파적인 발언 속에 막 미국 증시, 뉴욕 증시 떨어지면서 약세 나와줄 것 같으나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다. 0.25%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계속 크게 더 유지되고 있다. 3월에 빅스텝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이런 식으로 현재 갈리고 있긴 한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빅스텝의 가능성은 확실히 적을 것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 또다시 이 얘기는 푸틴 측근 러시아 재벌, 러시아는 내년에 자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뭐 푸틴 측근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반응할 수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내주 이거 다음 주, 이번 주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3월 2일 기준 내주라고 하니까 빈살만 금고지기가 방한되고 있으니 이거에 따라서 뭐 원전 관련주라든지 네옴시티 관련주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유가는 뭐 장중에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찌라시가 있긴 했습니다. 뭐 아랍에미리트가 뭐 오펙을 탈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찌라시가 있어가지고 유가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아직 팩트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천연가스는 3월 중으로 우리 이제 마지막 추위인 꽃샘 추위, 미국 전역에 꽃샘 추위가 좀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좀 천연가스 가격이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금일 국내 증시 주의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국내 증시가 일단 뉴욕 증시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은 강세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 중국 경제 성장률 발표를 보시면은 5% 안팎이다, 발표일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이렇게 발표일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면은 중국 증시가 개장되는 10시 30분이죠. 10시 30분에 이제 좀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고 나서 좀 큰 변화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그와 동시에 자, 일단은 중국 양회가 개막되고 있으니까요. 중국 양회 관련 이슈, 리오프닝 관련주가 만약 좀 반등을 나와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가장 부각될 만한 종목은 누가 뭐라 해도 2차전지죠. 그렇죠? 와,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이렇게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야, 에코프로비엠 20만원 대단합니다. 뭐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 관련주가 확실히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2차전지 관련주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챗봇 관련주는 어떻게 되고 있나 보면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솔트록스 모두 좀 이제 5일 평균선을 깨지면서 단기 추세 흐름은 좋지 않으나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좀 봐야 됩니다. 또 어느 부분에서 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어도,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로봇 관련주도 조금 밀리고 있네요. 금일은 이제 2차전지 쪽으로 확실히 수급이 몰리는 듯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톤 스포츠 추가적인 강세 이어지고 있고, 알톤 스포츠 나가려고 했는데 아깝네. 뉴질의 파마가 주식 거래지 오늘 재개가 됐었군요. 뉴질의 파마. 네. 뉴질의 파마가 파산설로부터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음, 거래 재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 재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뉴질의 파마 이런 거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이런 그 종목 괜히 과대납폭주 따라 들어갔다가 좀 크게 몰릴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길 바랄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어떠한 이슈가 있고 어떻게 증시가 움직이는지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 485개, 하락 종목 283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820개, 하락 종목 560개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양거에서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0.55%, 코스닥은 0.79%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가 확실히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2차전지를 좀 제외하고는 좀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네요. 3기 EV 좀 나쁘지 않고 3기 EV 같은 경우는 금일 연행 20일 평균선 위로 종가 마감 해준다고 하면은 좀 추가적인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20일 평균선 위로 종가 마감 유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좀 중요해 보여요. 제 눈에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 5일 평균선 이제 이탈 유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출산 관련주가 제가 볼 때 괜찮다고 자주 말씀드린 이유가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이 조금 밀리는 듯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자, 이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 회의 앞두고 뭐 보건복지부 긴급 정무가 회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제를 좀 직접 할 거다. 회의를 좀 직접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때문에 저는 이 저출산 관련주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는 있어도 추가적인 큰 강세가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는 테마군이 저출산 관련주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게임 관련주 챗봇 관련주가 전반적인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이제 슬슬 위험하죠. 이제는 5일 평균선 이탈 시에는 빠르게 좀 매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 챗봇 관련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 최근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종목은 5일 평균선 이탈 시에 그냥 매도하는 게 가장 안전하네요. 딱 이때가 되었죠. 5일 평균선이 깨지고 종가 마감했을 때 이 5일 평균선이 깨지면은 이제 매도 타점이 된다. 다 이러는 겁니다. 상승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5일 평균선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옛날부터 5일 평균선 하면은 단기 생명선, 뭐 추세선 이러면서 중요도가 상당히 컸었는데 최근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중요도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5일 평균선이 가지는 의미 잘 파악하고 계시고 5일 평균선이 좀 이탈한다 싶으면 좀 빠르게 매도하시는 방안으로 대응 전략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EV는 만약에 금일 21평에서 이걸 종가 마감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한 차례 더 눌렀다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3월 3일날 좀 거래 대금이 들어왔잖아요. 이거 자체가 좀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일평균선 위로 종가 마감 유부 상당히 좀 중요한 편이에요. 그 밖에 뉴질의 파마는 약세 이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윗꼬리를 좀 길게 달리고 있네요.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미 급등에 나와준 종목 절대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험해요. MDS 테크 같은 경우도 확실히 거래 대금이 좀 빵빵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쉽사리 약세가 나와주고 있지는 않고요. JO, 윤성 FNC 확실히 지금 뭐 개별주 위주로의 강세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어떤 거요? 2차전지가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금일 제가 오늘 아침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와 그 밑으로 챗봇, AI 그리고 중국 양해 관련 리오프닝 이런 종목들 체크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저출산 관련주는 좀 눌리면 눌릴수록 괜찮아요. 눌림목 부근에서 매수 타점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 사는 건 좋은데 고점에서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 갭상승 크게 뜬 거 있잖아요. 에코프로 BM 이런 거 전부 다 위험합니다. 지금 제가 알톤 스포츠를 좀 좋게 봤던 이유 중 하나도 5일 평균선 따라서 우상향하는 관점 속에 충분히 그쵸? 거래대금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날 거래대금 죽고 밑골이 달리면서 끌어올려줬잖아요. 이거 자체가 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식의 차트 크게 갭상승이 나오지 않고 적당히 5일 평균선 따라서 상승 관점 유효한 종목으로 좀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을 수 있으나 크게 갭상승이 나와준 종목은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장 마감 후 마감 시장 브리핑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